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사실 더 손을 봐야 되죠. 사슴이란 요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어설프게 따다 보니 하단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얗게.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죠, 원래는. 깨끗하게. 그래서 뭐가 되든 간에 해당하는 사슴의 부위를 조금 더 어떤 툴을 사용하시든 깨끗하게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건드려도 훨씬 낫고요. 한두 번씩 더 건드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살을 더 붙이자면은 이제 아랫부분 이렇게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설프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밝게 명암이라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실제로 이 자연에 녹아있는 느낌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그림자 부분만 살짝 해본 거니까 자, 다른 부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부족한 거는 그 다음 거에 메우고 그 다음 거에 메우고 하겠습니다. 자, 달리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자동차고요. 이 자동차를 어디로? 바로 뒤에 있는 이 사진 도로 위에 달리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작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글씨를 안 지웠었는데 자, 이건 이제 지금 합성을 해야 되니까 지워야겠죠. 자, 이 그림을 화면에 꽉 채워놓고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원본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는 잠그고 카피하고 자, 그래야 차후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키워서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거듭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미지를 찌그러뜨려서 배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라리 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찌그러뜨리지 않고 넘치지 않게 꽉 차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죠? 가로 세로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찌그러뜨리진 않으면서 꽉 차게 만들면서 튀어나가는 부분 없이 만들어라. 물리적으로 불가능이죠. 가끔 그런 분들 계셔서. 자, 해서 오른쪽 글씨를 지울 거니까 약간 오른쪽 하단 기준으로 자, 배치하겠습니다. 약간 튀어나가는 건 괜찮아요. 일부러 오히려 약간 튀어나가게 많이들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에 이런 부분들을 살짝 보정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도 상관없지만. 자, 글씨를 열심히 지우시면 되는데 뭘로 하면 됩니까? 네, 도장툴 또는 힐링 브러쉬. 그쵸? 도장툴이나 힐링 브러쉬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도장툴과 힐링 브러쉬의 가장 큰 차이점 뭔가요? 여기 있는 도장툴과 클론 스탬프 그 위에 있는 힐링 브러쉬 차이점.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자, 기본 사용법은 똑같아요, 둘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도장 툴과 힐링 브러쉬 툴 자체 사용법은 똑같습니다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아이콘의 그림을 보시면 힌트가 됩니다. 힐링 브러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주변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약간 어설프게 쭉 된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아이예요. 하지만 도장 툴의 경우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죠. 이 둘의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힐링 브러쉬로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스팟 예를 해보겠습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위치를 기준치를 찍어내지 않고 자, P 옆에 있는 괄호를 이용해서 사이즈 키우고요. 조금 이 동그라미가 표시되지 않는 분들은 캡슐락이 켜져 있던 얘기니까 캡슐락 키를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파틀링 브러쉬를 내가 지우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드래그로 감싸서 마우스를 띄면 알아서 주변을 찾아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죠. 완전한 보정력은 없기 때문에 리터칭을 한 번씩 더 해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필링 브러쉬나 도장 툴을 한 번 더 쓰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단점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끝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죠. 횟수가 없죠. 네. 왜냐면 바깥에 흰색이니까 흰색하고 주변 어브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부드럽게 리터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한 보정은 한 번 더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처리가 됩니다. 자, 어설픈 게 너무 눈에 잘 보이네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 상태에서 위에 자동차를 갖다 붙일 건데요. 자, 자동차는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 방향으로 가면 자동차는 당연히 다리 바깥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사고가 나겠죠. 자,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뒤집는 것 자체를 뭐 굳이 원본을 놔주겠다라고 한다면 또 카피하고 눈을 끄시면 되는 거고, 뒤집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뒤집은 다음에 잠그시면 되겠죠, 원본을. 자, 괄호 뒤집기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컨트롤 T를 통해서 뒤집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트랜스폼 안에서 이미지 자체를 가로로 뒤집게 하는 역할, 플립 호리존털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플립 호리존털.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사용하신다면 가로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뒤집어지는데 가끔 제 말을 놓쳐서 이 플립 호리존털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놓치면 이미지 쪽에 있는 이미지 로테이트에 있는 플립 캔버스 호리존털을 누르십니다. 희한하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뒤집어집니다. 파일 통째로. 파일 통째로 뒤집어지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 있는 플립 호리존털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에디트에 있는 것은 해당하는 레이어 자체를, 이미지에 있는 것은 캔버스 통째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통째로 다 외우세요. 비슷한 것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이제 차를 따내야 되죠. 잠그고 카피하고 원본은 눈을 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차를 따낼 건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아쉽냐면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잘 보이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니터의 경우는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가 경계선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안보를 잘 표현하는 모니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하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 이 블랙 컬러의 이미지들은요, 보편적으로 색깔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지울 수 없나?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밤에 핸드폰을 가지고 카메라 한번 딱 찍어 보십시오. 대신에 가장 조금 노출을 오래 지속을 하게 한다거나 고선명하게 해서
사진을 딱 찍고 포토샵으로 밝기를 쭉 올리시면 보여요. 안에 도시나 여러분 찍은 내용물들이. 한낮에 셔터를 딱 찍으면 하얗게 된 이미지를 어둡게 쭉 줄여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보입니다. 대부분 안 보이지만.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어두운 이 블랙 컬러는 안에 들은 색상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밝기가 어둡다 보니까 표현이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파일 중에 RAW 파일 같은 거, 한 장이 막 10기가, 20기가까지 되는 그 사진 파일들은 아예 새까만 파일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포토샵에서 어느 정도 색깔 보정을 딱 하면은 한낮의 도시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색깔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강제적으로 조금 바꿔줍니다. 메뉴 이미지에서 어드 저스트먼트 안에 들어가시면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휴 앤 스튜레이션을 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밝기를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브라이트, 레벨, 커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무엇을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가장 많이 써보신 게 커브인가요? 네, 커브라고 하십니다. 브라이트 써보신 분은 브라이트 쓰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커브를 중간에 있는 이 선을 활대처럼 당기면 되죠. 밀어도 되고. 자, 밝기가 컨트롤 됩니다. 쭉 색상이 완전히 이상하게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테두리니까. 보이잖아요, 라인들. 라인만 잘 보이면 돼요. 왜? 이래놓고 나서 이 사진 쓸 거 아니니까. 원본이 따로 있잖아요. 원본을 갖다 쓸 거고 이건 테두리 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뭐 따와라 라고 이렇게 주거나 하면은 열심히 따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색깔 밝기 조정해 했더니 이 파일 자체를 그냥 밝기 쫙 올려버려요. 그러더니 색깔이 너무 밝아서 이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원본을 카피하시고 밝게 따낸 다음에 실제 쓰는 건 밑에 거 갖다 쓰시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역 툴, 라쏘로 사용하시든 펜툴로 사용하시든 제한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라쏘를 이용했긴 했지만 이번에는 펜툴로 써보겠습니다. 자, 펜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아이를 쉐입, 패스, 픽셀 중에서 패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패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쓰는 요령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클릭. 가상의 동그라미 하나 슬쩍 그렸을 때 4분의 1쯤 되는 부분 또는 꺾어지는 부위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맞추고 꺾어지는 부분이 바로 있다면 키보드 Alt를 눌러서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핸들이 사라지고 다시 살짝 드래그 Alt 다시 클릭 또는 그냥 다이렉트로 Alt로 핸들을 당겨 오셔도 되기는 하죠. 해서 곡선부를 최대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맞춰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다가 아이고야 나 이거 틀렸는데 위치가 잘못 그려졌는데 한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직접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핸들과 포인트 선들을 맞춰서 따내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펜툴에 선이 생기거나 한다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림자 부위는 따내지 마시고 그림자는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따내시면 되죠. 자, 어느 정도 좀 아쉬워도 상관없으니까. 자,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다 따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바로 얘를 영역으로 바꾸셔야 되죠. 근데 영역으로 바꾸실 때, 자, 당부를 드리자면, 이 영역을 딴 게 완전히 끝나셨다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또 틀리면 다시 따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쪽에서 이 워크패스 이름을 꼭 바꿔주세요. 이 워크패스를 이름을 안 바꾸시면, 나중에 다시 펜툴로 톡 하고 찍는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못 써요. 그러니까, 워크패스에 써있는 이름을 뭐든 관계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정확한 이름 쓰시는 게 낫겠죠. 그래야 차후에 필요할 때마다 영역들이 내려가지고 아니 선택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보정도 좀 할 수 있고 추가 점 연결하고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버튼 누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영역화 됐어요. 물론 나는 이걸 영역으로 해서 따지 않고 벡터 마스크 쓰고 싶은데요.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요. 단순하게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영역으로 잡죠. 영역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가 방금 카피한 거 말고 원본의 이미지를 자,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이만큼 영역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따라오게 되죠.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영역으로 처리. 자, 똑같은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역으로 잡아서 했었죠. 똑같은 영역인데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볼 겁니다. 저게 뭔데 누르냐? 확대 좀 할게요. 여기서 이 버튼.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게 퀵 마스크. 내가 선택한 영역을 색으로 구분해서 또는 색을 칠해서 영역을 잡는 기능이었다면 이번엔 이 작은 영역을 기준으로 일부를 감추겠다. 이미지 원본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우개들로 지운 것처럼 감춰서 처리를 하겠다는 기능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영역을 만든 상태에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띡. 그러면 이미지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고 별도의 마스크가 오른쪽에 생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자, 이걸 우리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죠. 자, 요건 잠시 뒤에 다시 설명 좀 드리고요. 자, 만약에 색깔이 나는 안에가 뚫려 있고 바깥에가 그림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 설명드립니다. 왼쪽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 자, 보시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테두리가 뭔가 표현을 하고 있죠. 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이는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색상을 뒤집는 키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색상이라는 감정. 컨트롤 I죠. 그러면 흰색은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은 흰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영역이. 자, 이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벡터 마스크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 더. 세 번째 방법은 또 하나 카피해놓고 해야겠죠? 자, 위에 거는 다 끄세요. 자, 이번엔 벡터 마스크를 해보겠습니다. 패스에 있는 자동차,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스에 있는 자동차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면 테두리에 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은 가상의 선이죠. 패스로 만들어진 가상의 선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누르면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방금 전에 봤던 그 아이 아닌가요? 네, 같은 거예요. 패스 쪽에 있든 레이어 쪽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아이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흰색으로 아무 변화 없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패스로 만들어진 아이기 때문에 패스가 적용된 마스크가 뜹니다. 이게 벡터 마스크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포토샵에 마스크가 몇 가지 있는가 딱히 세보진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퀵, 두 번째는 레이어, 세 번째는 벡터 마스크, 마지막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클리핑 마스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료를 굳이 얘기하자면 퀵마스크가 제일 낮습니다. 퀵마스크 사용률이 제일 낮아요. 근데 오히려 영상이나 이런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씁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분, 레이어 마스크나 벡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레이어 마스크는 원본을 지웠다 살렸다 지웠다 살렸다 해야 되는 경우, 내가 정확하게 지웠는지 아닌지 불안한 경우, 이럴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벡터 마스크는 테두리 라인이 명확하게 라인을 좀 따내고 싶을 때, 이럴 때 벡터 마스크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벡터는 외부가 깨지지 않는 형태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깨질지 몰라도 아무리 확대해도 테두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벡터 마스크라고 합니다. 뭐 여러 번 해볼 거기 때문에 저런 개념도 있구나, 혹시나 놓치셨다면 한번 메모를 하시고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떤 형태로 하셨든 관계없이, 자, 영역을 했든 레이어 마스크를 했든 벡터를 했든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십시오. 자, 저는 영역을 한 걸 할게요. 그냥 쉽게. 자, 이 아이를 그대로 놓고 보자니 차가 거의 뭐 고개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셔야겠죠. 그러면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잡아주겠습니다. 컨트롤 T. 자, 해서 각도 차가 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사이즈, 도로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니까, 자, 안에 들어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글씨 일일이 다 지우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슬쩍 가려볼게요. 자, 좀 더 키워야겠네요. 자, 어느 정도 키워놓고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뭔가 좀 차가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좀 높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차 자체 그런 형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느낌 있게 컨트롤 키 눌러서 각 모서리를 좀 배치를 해서 약간 달리는 거에 최적화된 느낌으로 안정감 있게, 가까운 건 조금 더 커 보이고 뒤쪽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원근법을 적용을 해서 형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일부러 자동차 왼쪽 하단에 있는 글씨는 지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감출게요. 이렇게. 자, 클라이언트가 차가 너무 가까워요. 좀 멀리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보정을 해주십시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자, 이제 두 가지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전에 사슴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림자. 두 번째는 사슴이 어색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변 색깔하고 경관들이 조금 컬러 매치가 좀 아쉬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 자동차 똑같은 이유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쨍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사실 이런 자동차 어떻게 해요? 빛이 세게 받을 거 아니에요. 크롬 재질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살려줘야겠죠. 네. 자,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림자는 사실상 약 6가지 정도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하는 바로 밑에 반영이 되는 그림자, 굉장히 진한 아이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난반사되는 거. 흔히 뭐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형식의.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들어가는 굉장히 진한 아이와 이것이 조금 더 퍼지는 듯한 형태의 약 두세 가지 정도의 그림자. 그리고 이 아이가 실제로 지금 도로 자체가 빛이 바로 위에서 내리쬐는, 약간 위쪽에서 내리쬐는 부분하고 왼쪽 도로 쪽에서 반사돼서 빛이 오는 아이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빛 처리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쪽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달리는 모션에 의한 그림자. 자, 이런 것까지 처리를 하셔야 진짜 그림자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이런 그림자 효과 만드는 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정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3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3개만 해도 안정되게 되니까. 첫 번째는 자동차 밑에 깔리는 그림자로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빈 레이어로 만들어서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브러쉬로 칠을 할 건데, 자, 왼쪽에는 브러쉬 툴을 쓰면 될 거고요. 크기나 색깔들은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하면, 자,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림자 끝이 딱딱할 리는 없죠. 하드일 리는 없으니까, 소프트. 당연히, 소프트란 얘기는 하드니스는 제로란 얘기고요. 사이즈는 키보드 P 옆에 있는 괄호 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 이 정도 느낌의 크기면 됩니다. P 옆에 있는 괄호 가지고 조절 가능하죠. 주의하실 점은 버전이 올라오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런 조그맣게 달려있는 아이콘들이 있죠. 이거는 도장 툴에 최적한 툴. 이건 브러쉬에 최적화된 툴이라서 해당하는 이 툴로 자동으로 바뀌어버려요. 브러쉬 툴로 바뀌고 도장 툴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굳이 다른 특별한 무늬를 가질 일이 없겠죠. 부드럽게 하는 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아이는 도로 위에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까만 걸 바로 땅 때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오퍼시티 한 50% 전후로 맞춘 다음에 차라리 2번 칠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토샵은 가장 주 목적이 뭐예요? 합성이죠.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핵심입니다. 단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신 게 마우스가 아니라 타블렛이라는 프로그램, 기기를 가지고 칠을 하신다면, 와콤 같은 타블렛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오퍼시티 쪽보다는 플로우를 낮추시는 게 더 낫습니다. 플로우는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내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의 강도. 얘는 마우스는 그런 압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낮춰서 칠하는 이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요를 밑에다가 최대한 가깝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흰색 계통으로 칠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저처럼 흰색으로 칠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도 바짝은 아니어도 슬쩍 그냥 이렇게 그림자가 반영이 되겠죠. 하얀 부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진한 아이와 함께 조금 더 퍼지는 이 차체가 있으니까 정면 위에서 내리쬐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화면 자체가 보시면. 구름을 보시면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밝으니까 이쪽에서 빛이 내려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리도 보시면 빛이 이쯤 들어왔으니까 측면에서, 즉 더 많이 그림자가 생긴다. 그 얘기는 별도의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한 번 더 칠해주게 되겠죠.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번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조금 더 투명도를 낮춰서 부드럽게 더 칠할 예정입니다. 자, 노란색 부분처럼 보이는 이 아이가 조금 더 큰 그림자입니다. 반영된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옆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슬쩍 차가 지나온 궤적도 슬쩍 있을 테니까 뒤쪽에도 살짝 은은하게 깔아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사실 하나 더 있어야겠죠. 얘도 조금 음영이 센 부분이니까 한낮에는 쨍 하면서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로 자체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차 형상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퍼지는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연하게,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차 모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림자를 하나 더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티가 날 듯 말 듯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둡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전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수행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차 밑은 굉장히 밝을 거고, 그러면 제일 어둡겠죠. 제일 어두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조금 덜 처리가 돼서, 세 번째 아이는 그 아이가 조금 더 덜 표현돼서 은은하게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을 통째로 어둡게 빼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뭐 따로따로 좀 더 세분하게 작업을 하고 디테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합쳐서 컵으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하나, 여기 있는 블렌드 모드를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블랙으로 컬러를 칠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다른 색깔로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단차가 좀 생긴 것도 있고 해서 추가 보정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티 안 나면서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자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자동차에 광을 내봐야겠죠. 자, 광을 내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광을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빛을 내는 방법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원본이라서 카피했고요. 전체적으로 광을 내는 방법은 이미지의 모드에 있는, 모드 아니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자, 빛을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 즉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레벨, 커브, 이 아이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시다면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씩
방을 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밝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죠. 만약에 커브를 쓰는 게 조금 어렵다, 아직은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신다면은 팁은 이렇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당긴 다음에 약간 S자 곡선 느낌으로 빼시면 부분적으로 꽤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쉬운 레벨, 커브보다는 레벨이 좀 더 쉽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레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가장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으로서 가장 밝은 부분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이 밝은 부분을 더 양을 많게 조정을 해주시면 중간 톤에 들어가는 아이를 밝게 빼든지 어둡게 빼든지 조절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요 산처럼 뭔가 처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각 어두운 부분에 들어있는 파트들이 어느 정도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가장 어두운 색깔은 블랙으로, 가장 밝은 색깔은 흰색으로 주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난 가장 밝은 색깔은 흰색 싫은데 좀 어둡게 하고 싶은데 낮추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가장 어두운 색 블랙 싫은데 하시면 움직이시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레벨을 쓰기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근데 레벨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제일 쉽죠? 쓱, 쓱, 네. 제일 쉬워요. 유저 레거시를 쓰시면 옛날 버전. 네. 좀 더 시스템이 스마트한 처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강약을 좀 과하게 먹이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컨트롤은 대부분은 다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이게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부분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시면 그냥 톤 조절된 것만 만들면 끝이에요. 섬세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딱 두 개만 터치하고 끝낼게요. 이 부분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 자, 혹시 모르니까 카피하고 하겠습니다. 좀 더 밝고 임팩트 있게 세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니 왼쪽에 있는 툴 중에 닷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닷지는 문지를수록 밝아지는 거고요. 번은 문지를수록 어두워지는 아이고, 스펀지는 문지를수록 채도를 낮추거나 반대로 채도를 강하게 키우는 기능입니다. 세 가지 특징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 닷지와 번 툴은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레인지라고 있습니다. 닷지와 번 둘 다 같이 있습니다. 레인지라고 하는 기능은 현재 내가 칠을 하려고 하는 아이의 컬러 톤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한 번에 굉장히 세게 극도로 먹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런 것들을 그 경계 범위를 좀 더 풀어주는 아이가 프로텍트 톤입니다.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거
어느 정도 신경 쓰긴 하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 먹습니다. 근데 체크를 해놓으면 일정 범위 이상 더 진해지거나 밝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톤은 중간 톤 정도 되죠? 느낌이. 그럼 일단 중간 톤, 미드 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드리는데 50% 굉장히 센 겁니다. 처음 다루실 때는 7% 내면 차고 넘칩니다. 굉장히 세요. 이것도. 비교를 해드리죠. 원본을 카피를 해놨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브러쉬를 좀 조정해서 쓱, 쓱 내가 필요한 곳에 한두 번 정도 문질러줍니다. 티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네. 한두 번밖에 안 칠했어요, 제가. 근데 이걸 갖다가 50% 해놨다. 엄청 세게 먹겠죠. 물론 프로텍트 톤을 체크를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의 커버링은 되겠지만 풀면은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하얘져 버려요.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심해지죠. 내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 하시려면 어느 정도 좀 제약을 두고 살살살살 하십시오. 자, 밝게 하는 것은 같지. 반대로 어둡게 가는 것은 on. 둘을 구분해서 어두워지는 느낌과 밝아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차를. 자, 보시면 전, 후. 제가 조금 과하게 지금 칠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명암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빼먹었네요. 로고가 뒤집혔네요. 로고 뒤집어 주셔야겠죠, 원래대로. 원래 있던 로고의 모양으로 하나를 따내서 이 로고를 원래의 모양으로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모양은 이제 틀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세팅이 끝납니다. 불필요한 레이어가 있다면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관리를 해서 레이어 이름과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하겠죠. 여기까지 하셔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문제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것을 하실 차례죠. 자,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폴라로이드 사진의 배경,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사진 찍은 거를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때 이런 거 유행 많이 했죠. 현장에 딱 사진 찍고 나 여기 다시 왔어 이렇게 하는 것들.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못 가니까 합성을 하죠. 네, 그래서 똑같이 합성을 해봅니다. 배경, 나 이곳에서 사진 찍었어. 나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진 찍었어.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요 손과 폴라로이드는 그대로 있대. 배경과 요 안에 내용물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자, 요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은 28분이니까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미리 해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내용에서 자, 기본 틀, 요 자리에 들어있는 요 손과 폴라로이드 이 부분은 이쪽 뒤쪽에 있는 레이어를 가져가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따내야겠죠. 아까 보셨던 뭐 영역으로 사용하시든 벡터로 사용하시든 관계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따내십시오. 일단은. 그럼 열심히 뭐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따내면 됩니다. 늘 얘기 드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펜툴 쓰실 때는 쉐입보다는 패스를 이용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쉐입 쓰시면은 면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리기 불편하실 거예요. 패스 같은 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옵션 보시면 패스는 위에 있는 요 설정 버튼이 하나 있어요.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두께 이런 것도 좀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1로 돼 있고 자, 제가 그려볼게요. 펜슬로.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뜨는데 이 아이가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본다던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본다던가 좀 확인하기 편하게 하는 거죠. 너무 두꺼우면 이제 명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가늘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기에 좀 더 쉽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걸 끌 수도 있던데 확률 설정 들어가서 끌 수도 있는데 한 번 끄면 또 다시 꺼내기가 필요할 때 보이게 하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딘지 잊어버려서 저는 그냥 삭제하진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꼼꼼하게 안 하고 적당하게 할게요. 자, 자, 펜툴 쓰실 때는 팁을
드리자면 곡선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상의 동그라미를 싹 그려서 가상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서 4분의 1 지점마다 그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팁이에요. 그래야지 포인트가 이쁘게 그려집니다. 되셨나요? 조금 조용해지면 이제 되신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레이어에서 그대로 컨트롤 J로 카피를 합니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 사진은 구멍을 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다른 부분은 그냥 대충이라도 내긴 했지만.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안에 들어갈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들어가게 할 건데 그냥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진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이 자리에다가 해당하는 면적만큼을 한 번 더 단순하게 따낼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을 한 번 더 컨트롤 J로 따내려고 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 주셨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배경이 될 레이어를 카피를 해서 맨 위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라인을 요 내부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건데 너무 크니까 요 밑에 있는 들어간 크기에 맞게끔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컨트롤 T 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여줍니다. 이때 사진 자체가 살짝 기울어 있으니 우리는 살짝 똑같이 어느 정도는 기울여서 표현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맞춰 주셔야겠죠? 자, 원하는 쪽을 맞춰서 놓고
자, 앞에는 이만큼 영역을 그대로 잡아서 레이어를 카피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도 됩니다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창호가 좀 불편해지죠. 그러니 저는 이 방법보다는, 마스크는 총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보여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마스크. 틀, 앞에는 이게 틀이에요. 자, 이거 색깔 좀 바꿔놓을게요. 자, 요 어두운 색깔. 자, 이게 틀이고, 이 위에다가 뒤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틀 위에 담을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거를 키보드 Alt를 누르고 현재 레이어와 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뀝니다. 키보드 Alt 또는 단축키는 Alt, Ctrl, G. 그렇죠? 클릭을 하시거나 Alt, Ctrl, G를 누르시면 아래에 있는 기준 틀이 되는 레이어 쪽으로 삽입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들어가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아이는 저는 그냥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밥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이라는 아이에다가 밥을 넣든 국을 넣든 내용물을 담으면 지정된 이 면적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즉 밑에가 그릇이 되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담게 되는 형상으로 처리되는 것. 순서가. 자, 이것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자, 포토샵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일러스트는 반대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클리핑 마스크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는 시야를 기준으로 창문을 통해서 뒤에 바깥 세상을 보게 만들어 놨죠. 자,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우리 눈에는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기준, 틀을 통해서 바깥을 본다. 그래서 이 틀은 내 보는 시야에 가깝게 먼저 있다라고 해서 창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준이 되는 틀이 먼저 오느냐, 그 다음에 밑으로, 레이어 밑으로 깔리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항상 틀을, 기능을 외우실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는 것보다 연관되어 있는 거 한두 가지를 같이 외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둘 다 쓰셔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 자, 이렇게 언급을 좀 살짝 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리핑 마스크 처리됐고요. 그러면 이 틀을 기준으로 사진 나와줬고요. 당연히 배경은 처리가 됐겠죠. 이때 원래 있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이미지의 경우는 배경은 흐리고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좀 선명하게 된 형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메뉴 필터에 있는 블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블러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우시안, 모션, 레이디얼. 3가지를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 3가지를 파생시킨 거기 때문에 쉬워요. 거의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 3가지만 잘 써먹어도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쓰기 좋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뿌옇게 갈 거니까 가우시안 사용하시면 내가 필요한 값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여기에 한두 개 살짝 살을 붙인다면 사람 손 모양 어설프게 땄으니까 그런 건 떠나서 색감이나 이런 거
느낌에서 의하면 조금 어설퍼 보이니 아까 슬쩍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i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죠.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 원본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 패널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기능을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죠. 해당하는 이 기능을 먹이면 패널에 있는 이 기능을 먹이면 레이어로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생성된 레이어 및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다 이 효과가 먹습니다. 그러니 꼭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될 i만 걸어주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는 요 밑에 있는 그림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레이어만 적용이 되는 거죠. 풀어볼게요. 뒤에까지 갈 거냐? 하나만 할 거냐? 자, 클리핑 마스크 설명입니다. 자, 되나요? 자,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 사진의 경우는 사실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미세하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런 느낌도 좀 빼줘야죠. 어떻게? 틀이 되는 아이에다가 자, 색깔을 괜히 어떻게 했네요. 밝게 뺄걸. 자, 틀이 되는 아이에다가 효과를 주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티가 별로 안 나니까 어떻게 레이어에 글씨가 아닌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부분을 더블 클릭 또는 선택한 레이어의 앞에 아래에 있는 FX 효과 버튼을 눌러서 블렌드 옵션을 눌러줍니다. 자, 사진이 아니라 그 틀이 되는 아이에다가 쓰는 겁니다. 틀이 되는 아이에다가. 자,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나가 뜨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은 해당하는 레이어에 블렌드 모드를 걸어서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걸어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입체니까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아이는 베벨 앤 엠보스가 됩니다. 이 베벨 앤 엠보스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체크와 선택의 차이는 이건 체크예요. 이건 선택이죠. 다시 보여드려요. 기본 여기서 이 앞에 얘를 클릭한 얘는 체크입니다. 그럼 추가 옵션을 변경 못 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파란색이 딱 되게끔 다른 색깔이 뜨게끔 해주면 이건 선택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추가적인 옵션을 걸 수가 있는데요. 앞전에 뭔가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아래다가 Reset to Default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그래 놓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컨트롤 하시는 거죠. 베벨의 엠보스는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다운, 아래로 내려가게 체크를 해놓고 빛의 각도라든가 해당하는 아이의 크기 값이라든가 부드러운 정도라든가 깊이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해서 걸어주신다면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의 티가 안 나는 것처럼 하면서도 효과가 들어있죠. 껐다가 켰다가. 자, 레이어 스타일이죠. 오케이 누르시면 적용이 다 됐습니다. 자, 이펙트 효과를 넣은 것과 끈 것은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디테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다가 아니라 미국에 한번 갔다 온 걸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부러 똑같은 거지만 하나를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시간은 2분 드릴게요.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옛날 폰이긴 합니다만, 자, 이곳, 어딘지 모르겠어요. 홍콩인가? 아니, 유럽인가 모르겠지만, 자, 이 장면을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완성까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네.